예전에도 걸음걸이를 예. 수사에 참고한 적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화해서 법 보행 분석이라는 것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예. 나와 계십니다. 정형외과 전문의 윤영필 박사님. 네, 법 보행 분석이 뭔가요? 법 보행 분석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시스템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? 영상 도라에 나오는 걸음걸이를 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입니다.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정식적으로 우리는 의학자와 공학자와 합쳐서 정식으로 법 보행 분석 전문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0여 대 이상을 분석을 하면서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네. 사람인데 좋아해요. 축구 선수 뛰는 폼만 봐도 예. 누군지 얼굴을 알죠. 안 봐도 저는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. 가끔의 선수가 와. 있는데 예, 그런 예. 것도 습관 뭐 약간 특징 이런 거랑 제가 볼 때는 축구 선수는 본인의 그게 있겠죠. 본인의 원래의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있을 거고 무릎을 많이 다칠 거니까 무릎에 어떤 뭐 병이 있거나 해버리면은 그때 뭐 통증에 의한 보행이 따로 나타나겠죠. 야, 그러면은 우리가 보행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외상이나 어떤 질병이 없을 때 걸음걸이하고 그리고 그 병이 있을 때 걸음걸이 또 다르겠죠. 그러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보행 분석을 할 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 버리면은 두 가지를 믹스하면은 그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신호 빨간불일 때 예. 차에서 대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 걷는 거 유심히 보세요? 사실 오늘 지금 서울로 올라올 때도 네. 여기 여의도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걸어가는 분 한 분을 더 보고 저분은 그 팔자 보행의 한쪽에 외적지 보행을 하네.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이 예. 택시를 잡아타는 남성의 영상도 예. 법보행 분석을 해보셨나요? 저는 관찰을 했습니다. 오. 예, 제가 직접 분석한 건 아니지만은 네. 제가 이 영상을 저도 같이 보고 우리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네. 많이 봤습니다. 그러면은 그날의 CCTV 영상을 보면서 예. 법보행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예. 요 걸음걸이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발 모양을 먼저 보시면은 발 모양이 발끝이 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양쪽 발이 외적지 보행이라고 합니다. 외적 팔자 보행이라고 하죠. 그리고 무릎 모양을 잘 보시면은 무릎이 중심에서 약간 우리가 보통 O자 다리라고 되어 있죠. 이분은 또 전형적인 형태가 양측에 O자 다리가 있습니다. 양측에 O자 다리 있고 그 외에 가장 특징인 것은 왼쪽 발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발걸음을 다른 것은 평가를 할 때 땅에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평가를 하는데 발이 떴을 때를 우리가 걸음걸이에서 유각기라는 용어를 씁니다. 이 발이 뜬 상황에서 보면은 발이 약간 우리가 원회전을 그리듯이 이렇게 걷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원회전 보행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보행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오, 와. 지금 세 가지 특성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팔자걸음인데 예. 팔자걸음은 좀 많지 않나요? 팔자걸음 많습니다.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나이가 젊었을 때는 좀 적은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늘어나죠. 우리가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를 가지고 그 논문 발표를 한 건데 20대인 경우는 외적지 보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25%가 되고 50대가 되면 36%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우리가 보통 그 O자 다리 걸음이라는 것은 제노 발운 내반설 보행이라 합니다. 보통 우리가 O자 보행이 되죠. 20대인 경우는 7%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젊은 사람의 경우는 7%는 아주 좀 드문 걸음걸이에 해당되는 걸음걸이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출 확률은 더 적을 텐데 예. 세 번째 특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. 예. 왼쪽 발이 약간 발목이 풀린 사람처럼 예.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걷는 모양이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원회전 보행이라는 용어로 씁니다. 원을 그리듯이 걷는 건데 이 걸음걸이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볼 때 병적 보행에서 많이 나타납니다. 우리가 뇌출혈이나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걸음걸이가 그렇게 많이 걷죠. 이런 원회전 보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무릎의 구부림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무릎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한 56도 이상의 구부려져야지 정상적인 걸음이 되는데 이 무릎이 56도 이상 구부려지지 않아 버리면은 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바닥에 끌게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발을 뭐냐면은 우리가 바깥쪽으로 외전으로 나갔다가 회전을 돌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의 원회전 보행은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보시면은 0.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되게 이거는 적네요.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왼쪽 한쪽만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더 희귀한 걸음걸이가
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이걸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다시 확률을 내어 보니까 우리가 외적지 보행이 25%였습니다. 그 내반설 오자 걸음인 경우에는 7%가 됐고 20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. 그리고 원회전 보행은 0.2%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에 동시에 전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그 0.001% 이하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림이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받고 다른 영상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하나 더 볼까요? 예. 우리가 그 영상 분석을, 법보행 분석을 하는 것은 어차피 두 가지 영상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. 범행 현장에서 영상과 그리고 용의자가 그 확정이 되었을 때 인물이 누군지 알 때 두 개의 영상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왼쪽 발이겠죠. 왼쪽 발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입각기라고 해서 발이 걸음걸이다 빵에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볼 때 중심선을 어떻게 잡냐면 뒤꿈치에 제일 중심선을 긋고 두 번째 발가락에 중심선을 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행의 진행 방향과 두 번째 우리가 하던 발 뒤꿈치와 두 번째 발 중심선을 긋을 때 이 중심선의 바깥쪽으로 휘어진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는 보통 5도에서 15도가 정상입니다. 그런데 15도 이상 되면은 우리가 그 외적지 보행을 합니다. 그래서 저분을 잘 보시면은 양쪽 다 특히 왼쪽이 외적지 보행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다리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. 다리의 모양을 볼 때 기준점이 뭐냐면은 고관절에서 무릎까지의 중심선을 껐을 때 그게 일직선으로 봤을 때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그 방향성이 안쪽으로 갔으면은 설레반 O자 다리가 되고 이게 바깥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외반설이 되고 X자 다리가 됩니다. 요거는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모양을 보시면은 발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휘어진 게 보이시죠? 네. 이것을 우리가 설레반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은 왼쪽 원회전 보행은 잘 보시면은 왼쪽 발이 어떻습니까? 내 몸의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외전이라고 합니다. 외전. 바깥쪽 발이 또 외전이 되고 발끝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약간 돌았다가 안으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네요. 그 원회전 보행의 가장 기본은 그 외전과 외회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림이 육악기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원회전 보행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명확하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. 두 번째 영상도 왼쪽을 잘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. 네. 세 번째 영상도 잘 보시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인이라고 네. 아.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은 뭔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네, 것 같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무의식이라는 게 확실하게. 네, 본인의 예. 걸음걸이가 네. 아주 잘 보이네요. 예. 체형도 얼핏 비슷하고요.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걸음이 동일인이다라고 예. 느껴집니다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저거를 경찰에서 의뢰를 할 때도요, 네. 전문가분들한테 이게 범인인지 아닌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. 그쵸. 각각 세 사람이 다 다른 거를 아.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설명 일체 안 해요. 일체 안 하고 동일인인지 여부만 좀 확인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보냅니다. 선입견을 가질 수 선입견 있으니까. 배제시키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. 예. 와,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해요. 그러니까 좀 이분은 특히 확률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네.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저희들도 분석을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교차 분석을 저희들도 합니다. 아까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분석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모두 배제하고 CCTV만 저희들한테 보내고요. 이게 어떤 사건인지 내용에 대해 개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. 그리고 주분석관이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교차 분석하시는 분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같이 뭐냐면 사인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명의 전문가 이상이 보게 되는 거군요. 예, 맞습니다. 거기도 크로스 체크하는구나. 예. 야.